서포터즈 1기 2도 윤서민, 이채연, 그리고 앞에서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 오은서, 그리고 오늘 저희와 대결을 함께 펼쳐주신 정나래 사무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에 업로드되었던 피스 대결 언어논리 편을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자료 해석편 촬영을 위해서 외교원에 방문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각오를 말해볼까요? 저는 오늘 부적을 준비해왔어요. 모든 일이 잘 되는 부적인데 이 부적의 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큰다 오늘의 모토가 젖잘싸인데요. 졌지만 잘 싸운 그런 대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요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잘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자료 해석 영역이었던 만큼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또 똑같이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여기까지 할게요. 사무관님 덮어주시고. 자, 이제 큰다 서포터즈에게 상의할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의해주세요. 일단 니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았어. 더 하면 되잖아. 니은 맞는 것 같아서 난 일단 니은은 더 생각을 했고 맞겠지? 맞다고 생각해. 어쨌든 한번 근데 문제가 3번이니까 3번이 나올 수 있어. 그래, 옳은 판단. 상의 끝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두 팀이 동시에 답을 외치는 걸로 할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2번. 오. 안 된대. 자, 답이 갈렸는데요. 답이 갈렸는데 정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이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저 아까 시간 남은 거 보셨죠? 1분 만에 고개를 드시고. 그래서 천지를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와. 지난번에는 선지풀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일단은 저랑 너무 반대 답이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그 선지풀을 안 하신 걸로. 그쵸? 근데 이거는 해봤어요? 기억했어요? 기억 안 했는데요? 기억 왜 안 했어요? 기억이 세 개인데? 그냥 되게 어렵게 켜서. 그렇죠. 근데 이거 되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료 해석에서 꿀팁은 어림수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을 되게 쉽게 푸는 방법은 20년 국가 채무는 14년 1.5배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잠시 여기서 이거 말고 먼저 할 거 하나를 할게요. 자료 해석을 보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이 문제에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를 먼저 보시고 그 자료의 제목을 보세요. 그래서 그림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및 적작성 채무 비율 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자료 해석은 진짜 중요한 게 이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얘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얘는 필요한 거다. 그리고 얘가 함정일 때가 많다 라는 걸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럼 저번 주에 알려준 선지 플레이대로 기억부터 풀어보면 이제 제가 알려준 방금 말씀드린 꿀팁 1번은 그림의 제목을 보라. 두 번째는 이제 어림수를 잘 활용하는 건데, 자 그러면 2020년하고 2014년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0년 대비 국가 채무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이제 36%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밑에가 GDP예요. 아까는 이건 비율이고 GDP니까 결국 국가 채무를 구하려면
이 GDP에 여기 36% 곱한 값, 그러니까 1741을 36%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주 엄밀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건데 얘를 몇 퍼센트 더 키우고 얘를 몇 퍼센트 더 줄이면 사실상 곱했을 때 값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1741 곱하기 36이 아니라 1800 곱하기 30을 했어요. 1800의 30%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35%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1% 낮췄지만 요거를 조금 업을 시켜서 곱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비슷한 값이 나오게끔. 근데 이건 사실 이것보다 큰 거니까 얘보다는 사실 14년도를 먼저 해주는 게 좋은데, 1323에 이건 거의 30%잖아요. 그러니까 1300의 30%가 얼마일지, 30%를 생각할 때 그냥 30을 하지 말고 10%가 130이잖아요. 그거 3번 하는 거예요. 그럼 390 정도죠. 그래서 이거는 390 정도고, 그 다음에 2020년은 아까 말한 1800의 30%니까 540 정도니까 1.5배 당연히 넘겠죠. 자료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억은 너무 쉽게 처리가 되고, 이게 그 니은이 저도 되게 걱정을 했던 게 이거 왠지 걸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GDP 대비 금융성 채무 비율이, 이게 그래프를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하면은 늘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밑에 있는 거는 GDP 대비 적자성 채무 비율이에요. 그리고 이거의 분모는 GDP 대비예요. 그래서 국가 채무가 적자성 채무랑 금융성 채무를 더한 값이지만, 이걸 가지고는 GDP 대비 금융성 채무가 증감하는지를 한 번에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려면은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 증감하는지 여부를 보면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더 쉽게 보려면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이 일정하게 증가하잖아요. 어차피 이 증가 비율이 이 GDP 대비 적자성 채무 비율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지 더 적게 증가하는지를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역전되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14년에서 2015년에 0.6% 늘어났잖아요. 근데 국가성 채무 비율은 0.3% 늘어났어요. 그러면 GDP 대비 국가 채무가 늘어난 비율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적자성 채무는 그만큼 안 늘어났으니까 이때는 금융성 채무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역전되는 때가 2016년에서 17년 넘어갈 때, 그리고 2017년, 18년 넘어갈 때, 이때 보시면 GDP 대비 국가 채무는 1.8% 늘어났는데, 밑에 보시면 요거는 1.6% 늘어났잖아요. 네, 아무튼 여기 역전이 일어나요. 1.4%고 이 위에가 1.5%. 이런 식으로 역전이 일어나서, 네, 이거는 아니다, 답이. 네,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6% 늘어났는데, 2018년 19 넘어갈 때는 밑에 적자성 채무 비율이 1.7% 늘어나서 얘가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성 채무는 이때는 증가했어요. 그쵸? 네, 이렇게 가시면 되고, 저는 사실 니은은 풀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기억을 풀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 디귿 니을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니을로 갔어요. 그래서 금융성 채무는 매년 국가 채무의 50% 이상이다라고 나왔는데,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림 1만 보면 되고, 이건 GDP 대비 국가 채무랑 이거 적자성 채무인데 둘 다 분모가 GDP 대비잖아요. 그럼 얘네 둘을 직관적으로 분수로 놓았을 때 국가 채무 비율 대 적자성 채무 비율로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절반이 항상 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금융성 채무가 매년 국가 채무의 50% 이상이려면 반대로 이 적자성 채무는 국가 채무의 항상 50% 미만이어야 되는데 그게 넘는 해들이 있잖아요. 18년, 19년, 20년.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아닌 걸로. 답은 기억 팁. 너무 설명을 복잡하게 했는데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 엄청 쉬워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빨리빨리 터득하시면 자료 해석은 너무 쉬워요. 사실 생각을 할 필요가 많이 없거든요.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다 처음 보는 말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풀러 가볼게요. 이제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이 2분 드릴 거고 제가 시작하면 다 같이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시간 다 됐습니다. 사모가님 덮어주시고 큰나 서포터즈에게 상의의 시간 2분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2분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고르나? 나 왠지 5분일 것 같아. 뭔가 풀어야 상의를 하는데. 이번에 5분이야? 답은 모르겠고. 우리 문제 또 해야겠어. 선생님 뭔가 계산하시는데 동그라미가 엄청 많아. 그냥 계산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5번 끌? 10번이야 10번. 근데 5번 대식이다. 2하고 5번. 솔직히 글쎄 모르겠네. 2번. 2번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상의 시간 끝났고 정답 공개의 시간인데 두 분 같이 정답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정답 외칠게요. 하나 둘 셋. 2번. 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와 진짜 찍어서 맞춘. 근데 이거 찍어서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필수에서는. 어차피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문제를 잘 찍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찍었어요? 저는 왠지 알 것 같아요. 뭐였지? C랑 D를 봤을 때 제일 많은 게 뭘까? 일단 충격적인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D가 세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응? 보기 세종이 없는 이때부터 당황했는데 자료 해석 어렵죠. 자료 해석이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자료 해석은 너무 쉬워요. 이것도 자료 해석도 선지 플레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2번 찍었을 때 사실 다들 이제 표랑 이 대화부터 보잖아요. 근데 밑에 선택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C랑 D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걸 보면 돼요. C에 너무 쉬웠던 게 이번에는 아예 C에 충북인 데가 2개밖에 없어요. 그냥 충북만 2개고 다 각각이에요. 이렇다는 건 그냥 충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D, 이건 충북이고 D가 충남인지 대전인지만 보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사실 그 세종은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정보는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아예. 그리고 얘가 D가 충남인지 대전인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거는 갑의 마지막 말에 자가격리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개 지체 중 대전이 제일 높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풀면 사실 이 문제는 너무너무 쉬웠던. 역시 문제는 너무너무 쉬웠어. 계산이 필요 없는? 계산이 필요 없죠. 왜냐면 그 내국인 그러니까 위에 자가격리자 내국인 ABCD 첫째 줄에 있는 외국인 이 숫자만 비교하면 되는데 사실 내국인 분의 외국인 비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좀 어렵고 반대로 하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외국인 분의 내국인이 몇이냐. 그래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사실 B랑 C는 훨씬 많잖아요. 내국인이. B는 2배가 넘고 내국인이 C는 거의 10배 가까이 되고 10배 좀 안 되지만 근데 이제 A랑 D 중에 하나인데 A는 이제 7.7분의 9.7이고 얘는 7.6분의 9.2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분모는 70분의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위에 분자가 97분의 5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D가 대전이 되겠죠. 네. 이해가 됐어요? 이거 사실 되게 방금 제가 한 말로는 되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왜냐면 이거 한 번 더 꼬아야 되거든요.
내국인 분의 외국인 비율이니까 내국인 비율 수가 더 적은데 외국인 수는 훨씬 많은 D가 대전이란데 알아들은 거죠? 이해하신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요거 하나만 해결하면 너무 쉬웠다.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두 가지 힌트를 더 보자면 그 아까 말한 이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여기서 전일 기준 자가격리자가 세종을 제외하면 다 늘었다라고 했는데 식으로 굳이 계산을 하자면 전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해당일 마이너스 신규 인원 플러스 해제 인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해제 인원 마이너스 신규 인원이라고 생각하면 쉽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일이 더 큰지 전일이 더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일이 더 크려면 이거를 했을 때 해당일 마이너스 신규 플러스 해제를 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전일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예 이것도 볼 필요 없고 세종을 제외하고는 다 늘었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규랑 해제를 비교했을 때 풀마가 다른 게 A, B, C, D 중에 딱 한 개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신규랑 해제 인원을 비교했을 때 다 신규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B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B가 세종이에요. 이걸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일 기준이 이 뿔마가 바뀐다는 거 그것만 봐서 이 뿔마가 다른 애만 찾으면 얘는 세종.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 아까 대전만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굳이 이제 대전 세종 충북 모니터링 요원 대비 자가격리자 비율을 하자면 이제 이것도 10인데 자가격리자가 1.8이어야 되는데 그럼 충남만 지금 1.8 이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딱 봐도 딱 봐도 지금 D는 거의 2에 가깝죠. 8.8이니까. 그 다음 C는 196밖에 안 되니까 볼 필요도 없고 자가격리자가 훨씬 많죠. 그 다음 얘는 710인데 1700이 넘죠. 그러니까 훨씬 넘잖아요. 2가 넘잖아요. 근데 얘는 10,000명인데 더했을 때 1.8, 1.7 몇인데 그럼 얘가 충남인 거예요. 그래서 충남, 세종, 충북, 대전 이거는 문제를 해설해야 되기 때문에 다 풀었던 거고 이 문제는 이제 선지풀 하고 맨 마지막에 대전이 나온 것만 풀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친근했어요. 코로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이런 시험을 본 적은 없지만 이런 공식적으로 본 게 수능이잖아요. 수능도 되게 약간 그 해의 트렌드가 좀 반영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시험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